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뜰지는 모르니까 늘 꾸준하게 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다가 그만두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렇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컨텐츠가 또 이 영상의 어떤 비주얼이나 음성이 이게 과연 뜰까? 이게 짜임새가 있나?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한 게 뜨는 경우도 있고, 네, 제대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도 이게 잘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딱 오늘이 1년째네요. 유튜브를 하는 지가. 작년 3월 20일에 유튜브 채널을 첫 개설을 했거든요. 오늘 좀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그러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는 영상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음성의 영역이 그렇죠, 있고, 이 영상과 음성을 잘 담기 위한 촬영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과 그 다음에 영상과 음성,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유튜브라는 동영상의 어떤 정화판이 만들어지는데, 제 기본적인 컨셉은 뭐였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사람들과 함께 뭔가 내가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명이 함께하기고, 거기에 이제 슬로건이 세상과 사람을 잇는 함께하기 TV.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고, 거기에 컨셉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유튜브 교육을 좀 해야겠다. 제가 유튜브를 배워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어르신들, 특히나 신중년,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은 1대1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집합에서 1대 다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럼요. 바로 옆에 모시고 함께 이렇게 해봐야 되고, 특히 함께 한 3시간도 했다 하더라도 집에 가셔서 해보시라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이게 모르면 이게 못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시 오시게 해서 또 내가 가서 어떻게 하신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은 함께 해보고,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때 딱 1000명과 4000시간이 됐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6개월 되는 해에 1000명의 구독자가 달성이 됐고 4000시간이 이제 달성이 돼서 수익 창출에 유튜버 파트너가 됐죠. 그리고 오늘은 1년째 날인데, 구독자가 사실은 이제 1년째 되는 날 정도면 잘 나가시는 분들은 몇만, 몇십만 이랬는데, 저는 1900명, 오늘 딱 1900명 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이제 그 관련돼서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색 능력도 있으시고, 기획 능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연결 능력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죠. 본인의 컨텐츠를 이제 잘 만들어서 그걸 영상으로 담아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촬영, 편집,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방금처럼 어떤 어플을 이용해서 얼굴 노출 안 된 상황에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나를 노출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꾸준히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소재와 주제에 맞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잡을 때 산야초, 힐링을 잡으면 영역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강, 또 운동, 조리, 또 약초 이렇게 다 하려면 이제 보는 사람이 헷갈리고, 이제 오늘은 대표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소재와 어떤 내용으로 시청자나 구독자들에게 어필을 할 것인지, 요게 이제 기획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첫 번째로 기획을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영상으로 이제 만드는 그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촬영하는 방법하고, 그거를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 이걸 오늘 이걸 배우고, 채널 브랜드 계정, 채널 개설까지 함께 시작해보시죠. 촬영과 편집이 중요한데, 촬영과 편집이 중요한데, 촬영과 편집을 하기 전에 늘 기획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최종 영상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를 미리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영상을 5분짜리나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어떤 순서로, 어떤 노출과 어떤 상황으로 영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의 최종 마무리 영상을 먼저 생각을 해야 기획과 촬영과 편집이 가능하지. 그렇죠.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고 그냥 편집해서 멋진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엉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뭔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약초 소개다, 산야초 중에 함초를 소개해야겠다 그러면 미리 함초는 어떻게 생겼고 함초의 뭐 기본적인 개요는 뭐고 함초의 특성 뭐고 함초 관련된 에피소드는 뭐고 함초와 관련된 선인들의 어떤 지혜는 뭐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첫 오프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가 이제 편집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늘 시청자의 관점에서, 구독자의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영상어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와 기획 단계는 먼저 단계가 아니라 전체 단계에서 계속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최종 영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미리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기획을 통해서 촬영과 편집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년간 해본 경험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타겟을 넓게 잡는다고 조회수나 구독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내 채널의 특성에 맞는 타겟을 집중하게 되면 그 집중된 타겟의 대상들이 훨씬 많은 구독과 조회를 갖출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1년간 해본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즐겁게 가장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해서 그걸 주 메인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사이드 메뉴들을 쫙 이렇게 되면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촬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거치대가 필요해요. 그건 이제 첫 번째가 가장 간편한 게 셀카봉이잖아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면 이게 손이 직접적인 흔들림이 전달되지만 여기 중간에 매개체, 이게 이제 제가 제 영상에도 올렸지만 초보 유튜버들이 갖춰야 될 3가지 필수 장비 해가지고 이게 셀카봉이에요. 셀카 3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찍으면 이제 되잖아요. 응? 여기 가장 이제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 찍히죠. 필수 아이템이 이게 아주 간편한 것이고, 짐볼이라는 것은 중심축이 있어서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수직을 맞춰주잖아요. 이와 똑같은 형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여기가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데 여기에 요 위쪽 부분이, 헤드 부분이 이제 짐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는 셀카봉에 여기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여기는 이 중심축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여기 전원이 있어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셀카봉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짐볼 기능을 장착한 셀카 스틱이다. 셀카봉을 써본 제 입장에서는 셀카봉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사실 여기보다 약간 무거우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이걸 추천하거나, 굳이 여기까지도 하실 필요가 없으면 셀카 스틱, 블루투스가 기능이 장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이게 이제 미니 삼각대. 똑같은 거예요? 이 헤드가 이렇게 별도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놓고 이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돌리면 이렇게 이거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셀카 찍을 때라든가 어떤 스피치를 할 때 유용한 미니 삼각대죠. 이렇게 장착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장비, 아주 기초적인 장비를 제가 소개했어요. 이제 여기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도구를 활용하면 되고, 도루에 놔도 되고, 뭐 그런 것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손으로 직접 촬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거치대라든가 중간 도구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기가 활용을 하시면 되죠. 편집은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편집 어플은 PC에서는 안 돼요. 그렇죠.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하시려면 스마트폰은 크게 세 가지 편집 어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비바 비디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블로, VLLO, VLLO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 다 어플을 사용해 봤지만, 저는 비바 비디오를 쓰고 있고, 추천은 블로를 합니다. 교육을 할 때는 VLLO, 블로를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로는 무료로 사용을 가능한데, 그게 5분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은 1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워터마크가 없어요. 이게 무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물고기 모양이 워터마크가 계속 노출이 됐는데 언제부턴가는 무료로 사용을 해도 워터마크를 없앴더라고요. 편집에서 핵심이 뭐냐면 일단 영상을 자르는 기능, 두 번째로는 자막을 엮는 기능, 세 번째로는 배경음악을 엮는 부분, 네 번째로는 나레이션을 엮는 부분, 다섯 번째는 효과를 엮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능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 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지금까지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하는데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사용하려면 옛날에 우리 같은 뭐 하이텔이나 뭐 이런 것들 공간을 사용하려면 지금도 뭐 네이버 클라우드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을 사용을 댓글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유튜브는 댓글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 일정한 영역을 이제 확보해 주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뭐 1000개, 10,000개를 올려도 그 영상에 다 보관했다가 어떤 사람들, 유저들이 다 보려고 하면 다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유튜버가 되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수익은 이제 광고주들의 광고 런칭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유튜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내 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계정이에요. 그게 계정을 만드는데 그 계정이 신청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문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하나 만드는데 그 집에 문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채널명이죠. 계정에는 두 가지 계정이 있어요. 개인 계정하고 브랜드 계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여기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개인 계정은 개인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브랜드 계정은 총괄 공동 관리자를 둘 수가 있어요. PC 화면을 바뀌는데 이 PC 지금 PC에서 로그인 되어 있지 않죠? 안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는 거죠. 비밀번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여기 이제 개인 계정 정남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그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다시 로그인이 됐어요. 로그인 되는 데서 이 프로필을 누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하고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를 눌러요. 그러면 이 화면으로 가거든요. 이 화면을 좀 키워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계정 밑에 새 채널 만들기. 안 적으세요? 안 적어도 돼요. 안 들어보면 끝나니까. 나중에 그 가르쳐 줄 일 아니면 그냥 가셔도 돼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또 배우면 돼요. 아니 이거 갱신하거나 그러면 폰을 다시 또 세팅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다 뭐라고 해요? 이제
아, 본인의 계정을? 채널명. 채널명을. 이걸. 힐링 톡을 이제 유튜브 세계에 다 공개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게 브랜드 계정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아, 브랜드 계정. 촬영의 3요소. 첫째 하나는 동영상은 사진 촬영하듯이 촬영을 한다.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의 핵심도 다른 것은 뭐냐면, 사진 촬영은 피사체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 순간의 정지 장면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피사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사체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피사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역동적으로 내가 모션을 하거나 또는 내가 나레이션을 하거나 눈짓을 보내거나 미소를 보내거나 그러죠.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장면들은 내가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상자가 거의 정적으로 있는 과정에서 움직임은 그대로 이렇게 두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사람일 때나 동물일 때나 그런 과정이고, 대상자가 사람과 동물이 아닌 고정되어 있는 정물이나 풍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풍경을 내가 촬영을 하는데 미세하게 바람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것이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진을 그냥 착각 찍고 또 각도를 달리해서 착각 찍고 위로 착각 찍고 이러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내가 막 움직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초보 유튜버들이나 촬영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움직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동영상 촬영할 때도 사진 촬영하는 거. 사진 촬영하듯이. 대신 영상은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약간 시간을 두는 거고, 사진은 그냥 착각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니까. 근데 그 대신 여기서 내가 정 대표님을 찍었어. 이렇게 찍고 프레임을 달리 찍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정경 전체를 찍었다가 중경 중간 정도를 찍었다가 근경 클로즈업을 했다가, 이것도 사진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사체가 움직이는 장면이 좀 있는 것들을 담아내고 싶을 때는 동영상으로, 굳이 움직임을 담아내지 않고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싶은 것은 사진으로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기법을 배우려면은, 영상의 핵심이 뭐냐면 피사체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움직임이 보는 사람에게 뭔가 이슈가 되거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을 담아내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뭔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걸 사진으로 보면은 일일이 설명이 필요하지만 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전북 임실에서 조그만 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